17회차 되죠. 왜 아프지? 왜 다치지? 왜 재발하지? 이 제목이 저에게는 참 상징적입니다. 아픈 것만 알아도, 다치는 이유만 알아도, 재발하는 이유만 알아도 이 원인 분석만 제대로 되면 많은 분들이 아픈 거에서, 다치는 거에서, 재발되는 거에서 아마 해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목으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발가락 코어와 잘못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발가락 코어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걸 좀 자세히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잘못된 운동과 신체 밸런스 운동이 뭔 운동을 갖다가 잘못된 운동이고, 어떤 운동을 신체 밸런스 운동이 하냐,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질문이 오는데, 이걸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가락 코어를 알라 그러면 이 발미남이 왜 발가락에 미쳤는지, 발가락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뭔 얘기냐면 이 발가락은 운동으로 건강을 보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 전 세계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이게 발에 건강이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발미남은 발가락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발가락.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발가락이어야 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강을 다스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보이는 발가락. 이 보이는 발가락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나 계속 보시는 분들의 이 꼼지락거리고 보여지는 발가락을 통해서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발미남은 이 보여지는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보이는 발가락과 보이지 않는 발가락이 있어요. 이걸 중족골이라고 합니다. 지골과 중족골을 합쳐진 부분을 발가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발가락을 통해서 발가락의 운동 능력, 발가락의 밸런스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운동 능력과 밸런스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건강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발가락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신체 면적을 볼 때 발가락은 1%밖에 안 됩니다. 신체 면적의 1% 발가락이 99%의 신체 변화 주는 중심에 신체 변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이 발미남은 25년을 미쳐보니까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만 하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이 발가락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비기 시작해서 막 서고 걷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의 서는 것과 걷는 것에 신체 활동이나 실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사실 발이나 발가락은 일반인들은 등한시 여기는 것이 현실 같아요. 너무 쉽게 보고 너무 안이하게 봤을 때에 이 발가락은 모든 사람의 바른 자세의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눌려지는 수직적인 요소와 기초를 잡아주는 이 수평적인 요소가 동시에 잡아주고 변화시키는 것이 발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는 것과 걷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발가락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발가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가락 그랬더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발가락은 이게 사실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용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발가락 코라고 풀었어요. 코. 발가락 코. 자, 앞으로 발가락 그러면 무조건 발가락 코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락이라는 것은 코다. 이게 코 영어로는 중심이 되기도 하고 핵심이 되는 건데, 이 발가락 코어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 발가락 코어가 잘못되느냐 바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체 밸런스에도 바르게 되느냐 잘못되느냐가 나타나고, 신체 밸런스가 바르냐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운동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능력도 그 안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운동 능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있다는 거죠. 운동력이 떨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픈 데가 많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운동으로 통증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꿀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오늘 발가락 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발가락 코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가락 코어란 뭐냐? 이게 참 저도 발미남이 발가락에 미쳐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신 분들이 코어 근육, 신체에는 코어 근육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코어는 근육도 있지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발가락 코어가 뭘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발가락의 뼈를 코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발가락의 뼈를 코어라고 하는데 이 발가락 뼈는 관절을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내용이 정확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골과 중족골을 관절 뼈를 이루는 거. 발가락 코어 그러면 지골과 중족골을 이루는 뼈를 나타내는 것을 발가락 코어, 뼈라고 하는구나. 발가락 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발가락 뼈는 이 어떨 때 움직이냐면 이 발가락 뼈가 움직여지려 그러면 반드시 이 발가락 뼈와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발가락 근육은 놀랍게도 종아리, 무릎, 앞뒤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발가락 끝까지 연결됩니다. 이걸 외제근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사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빨간 모양은 다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아리 뒤쪽에, 종아리 앞쪽에, 발등 쪽에, 발바닥 쪽에 골고루 붙어 있는데 지골과 중족골을 움직여주는 근육 그러면 전부 다 발가락 코 근육이라고 그러고요. 자, 앞에 지골과 중족골은 발가락 코, 뼈 또는 관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발가락의 뼈와 근육은 어떻게 움직여지냐 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발미남이 지금까지 잘 표현하지 않는 건데 발가락 신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지금 요추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요거 허리에는 요추라는 척추가 5개가 분포되어 있고요. 그 밑에 척추라고 해서 뼈마대가 5개, 미추라해서 또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 요게 시간이 지금 하나 묶어집니다. 그래서 요추와 천추, 미추, 꼬리뼈를 갖다가 요걸 하지신경, 골반 밑으로를 단장한다라는데 발미남이 말하는 발가락 신경은 뭐냐 하면 요추 4번과 5번, 요추 4번과 5번, 천추, 그러니까 천골의 1, 2, 3번에 연결되는 신경고리들이 연결되어서 5개의 마디에서 시작하는 신경들이 있는데 이 신경들이 뭐냐 하면 좌골신경이라고 그래요. 이 좌골신경은 앞으로 발미남은 발가락 신경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골신경 안에는 발가락을 구부리는 경골신경과 발가락을 펴는 총비골신경이 존재해서 발미나면 발가락 코어 신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코어 그러면 발가락의 뼈와 발가락의 근육, 발가락에 신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 근육, 신경을 탁 묶어서 발가락의 코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발가락 코어가 뭔지 탁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발가락 코어 그러면 발가락의 뼈, 발가락의 근육, 발가락의 신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발가락 코어가 잘못되면 뭘 의미하는 걸까? 보자고요. 잘못된 운동과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참 이 잘못된 운동이 뭐고 신체 밸런스 운동이 뭔지 알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참 저도 이 운동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혼동이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발가락에 차이하는 것을 교정구라는 용어를 써서 발가락 교정구 용어로 시작해 등록을 하고 한참 사업을 펼칠 때에 식약처와 또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교정고 의료기기로 1등급 받아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선생님이 쓰는 용어들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이 운동이 뭔지를 알면은 좋겠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운동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싫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요 라고 아마 8, 90%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인데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 정의를 잘못 내려놓으면 잘못된 운동인지 바른 운동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인지 바른 운동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먼저 정리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이 뭐냐? 가장 범위가 넓고 누구나 하는 운동이 뭘까?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실생활 속의 모든 신체 활동이라고 묶었어요. 발미나면요. 발미남이 신체 활동, 모두를 묶은 건 모든 신체 활동은 뭐냐면 잠자는 것 포함해서 내가 일하러 나오는 일도 운동이고요.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거, 또는 내가 산책 가서 걷는 것도 운동이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운동. 모든 신체 활동이 가장 정확한 운동이라는 거에 초점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안 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운동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요거. 체계적으로 즐기는 모든 놀이, 여기서 체육이라고 그러죠. 체육. 체육과 그 다음에 전문 체육인들이 기록을 남겨서 하는 경기를 갖다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체육과 스포츠만 운동인 줄 이해하니까 이게 근본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운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참여하신 분들은 운동 이러면 모든 신체 활동, 잠자는 거에 포함해서 내가 움직이는, 서고 걷는 모든 신체 활동은 운동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하는 운동이다. 누구나 하는 운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고 걷고 잠자는 것은 모든 신체 활동이 포함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면 포함되고요. 그 범주가 좀 더 축소되어지는 것이 체육이고 그게 더 축소되어서 전문화된 것이 스포츠다 이래 하면 운동의 개념이 정확히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정리됐으면 뭐가 잘못된 운동일까요? 이거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잘못된 운동은요? 이게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실생활의 모든 움직임이 잘못된 운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잘못된 운동의 근본은 뭐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자, 움직이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든 운동량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못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코, 신체 코, 뼈, 근육, 신경 또는 발가락의 코, 뼈, 근육, 신경이 퇴화되고 마비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바른 운동을 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트레이너나 강사님을 따라서 좋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제가 68년생으로서 55세 나이인데 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거쳐 3학년 올라갑니다. 이 아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집에 오고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타고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 움직이는 양을 알아봤더니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2,000보, 1,000보, 2,000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만큼 움직이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움직이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든 운동량은 잘못된 운동이라고 기준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기본이 2만 보, 3만 보였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하루 10,000보 걷기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전부 다 걸어 다니고 뛰고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쉴 새 없이 학교 체육도 했고요. 학교 운동장에서 쉴 새 없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봤더니
이 움직이지 않거나 현재 줄어든 운동량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탁 꼼짝 못하게 움츠러들게 만들고요. 학교 책이 사라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 그러면서 집에서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잘못된 운동의 근본 1위, 움직이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든 운동량이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안경 맞출 때 안경은 눈을 확인하고 시력이 맺힌 줄 알고 거기 맞는 운동을 착용하는데 달미남이 관심을 갖고 저도 에어로빅이나 바디빌딩, 합기도라는 많은 전문적인 운동을 해오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그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 이 사람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동을 다 하더라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도 진단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확인하고 하는데 이 운동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이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운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미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그 운동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하는 운동을 잘못된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운동이 마지막으로 뭐가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신체 활동과 체육 스포츠에서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만든다는 것은 모든 아픈 것, 이것은 본인 자신이 운동할 때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거였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체질적인 요소는 전 세계가 모든 것을 기능화시켜서 드러나게 만들고 풀어나왔는데 이 체질을 지배하는 체형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이 체형적인 요소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발가락, 코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체 활동과 체육, 스포츠는 발가락에서 99%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미남이 25년을 미쳐보니까 정확히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냐? 신체 활동과 체육 스포츠에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 있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발가락을 통해서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아픈 게 사라지고요. 지금 내 몸에 있는 통증들이 사라지고 질병들이 줄어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해외 논문과 학술 자료들이 운동으로 질병과 통증이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라는 자료가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각인되는 교훈은 뭐냐면 바른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실생활과 체육과 스포츠에서 바른 운동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른 운동을 발미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요. 이 밸런스 운동, 신체 밸런스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 발가락 끝에서 머리끝까지 구조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운동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발가락 끝에서 머리끝까지 구조적인 긍정적인 변화, 활성화시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을 갖다가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냐? 발가락을 운동용구를 착용하고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신체 활동, 체육, 스포츠에 발가락 운동용구를 착용하면 신체 밸런스 운동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때부터의 체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발가락 또한도 가지고 태어나는데 놀라운 사실이 부모님이 발가락을 잘 못 움직이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마디가 굳어있고 마비된 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 확인했던 거죠. 그런 원인이냐면 발미남을 표현합니다. 농구할 때 농구화 신는 시대가 왔죠. 축구할 때 축구화 신죠. 야구할 때 야구화를 신더라고요. 옛날 제가 어릴 적에는 축구할 때 고무신, 야구할 때도 고무신. 그냥 공만 치고 달리기만 했습니다. 농구할 때 농구공도 힘들었죠.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문화되고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동에 맞는 운동용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해서 발미람은 소개합니다. 발가락 운동용구를 국내외 최초로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하고 개발하고 발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신체 밸런스 운동은 발가락에 발가락 운동용구 착용하고 하면 신체 밸런스 운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발가락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고, 자, 다시요. 발가락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모든 운동은 신체 밸런스 운동이 되기가 쉽습니다. 뭔 얘기냐? 내가 어디가 취하고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알고 운동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시력이 내가 몇인지를 0.3인지 0.5인지 0.8인지 알고 안경을 맞출 때 눈에 밝음하고 모르고 그냥 덥석 디자인이 이쁘다고 사서 끼우는 안경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발미남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한 것이 운동의 시작점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운동으로 자기 자신이 예방치료하는 새로운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학술 자료들이 논문들이 발표를 계속하고 있죠. 뭐냐? 통증과 질병은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 중에 전문사들이 뭐라고 얘기냐?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제가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얘기할 때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연터지신 분들은 뭐래요? 안정을 취하십시오. 쉬세요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은 의사 선생님, 원장님들이 재활, 신경, 정형 쭉 갈수록 전부 다 뭘 강조하느냐? 바른 운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제부터는 운동의 관점을 다르게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못된 운동과 신체 밸런스 운동은 운동이라는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 맞춰주시고 반드시 운동이 정립되면 잘못된 운동과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이 탁 정리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예방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운동이 나타날 겁니다. 발미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으로 세계화시켜서 앞장서서 발전했듯이 발미남은 대한민국부터 전 세계가 제2의 새마을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덜 아프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코어와 잘못된 운동 예시 1번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발바닥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보면 평발이라고 하죠. 평발인데 두 번째 대상자는 얼핏 보면 정상발의 바깥이지만 굉장히 경직된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골과 중족골의 관절들이 배열이 잘못되면 발 전체의 배열이 무너지고 잘못되어서 그 영향이 머리 끝까지 가더라는 것이 발미남이 잘못된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받은 것이 악순환이 시작되어서 점진적으로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본인 자신이 아프게 하고 본인 자신이 다치게 하고 본인 자신이 재발되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까치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가락의 코, 뼈, 근육, 신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해보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내 발가락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신체 밸런스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 사람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 묶어져서 그 사람은 모든 움직임 속에서 본인 자신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재발되게 하는 요인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도록 할게요. 자, 발가락 코어와 잘못된 운동 예시 두 번째입니다. 자, 대상자 1번입니다.
대상자 2번이고요. 대상자 3번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걷는지. 이 학생은 자기가 이렇게 걷는 걸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내 걸음이 어때서요? 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걸음으로 보입니까? 점수적으로 시끌해집니다. 아파집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뭐라 하냐?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얘기 많이 듣죠. 부모님 답답해하는 분 되게 많아요. 여기 오셔서 고민하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아닙니다. 운동으로 풀어보자. 운동으로. 두 번째 분 한번 볼게요. 이분도 걸음걸이가 참 되게 손을 놓게 해보더니 잘 놓지 못해요. 그런데 손잡고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놓고 그러면 자, 세 번째 분 까치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발목, 고관절, 골반, 허리 경직되어 있죠. 이런 분을 갖다가 잘못 가장 큰 생활 속에서 두 번째 이분도 체육을 하면 더 많이 다칩니다. 이분도 스포츠 하면 더 많이 다쳐버리죠. 그 얘기는 본인이 만들고 있다가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안 됩니다. 다음 화면은 잘못된 코어와 잘못된 운동 예시 세 번째. 이거는 발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평발, 까치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정작 발미남이 만나보니까 본인이 평발인지 까치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발가락에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인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본인을 아프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분은 평발인데요. 자, 같은 평발이어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발이야만 하면 안 됩니다. 평발인데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발가락의 비밀입니다. 발가락 코어를 보게 되면 평발이지만 어떤 평발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보여지는 형태로는 평발이라고 합니다.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물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평발인데 앞에 부분과 또 다르죠. 하지만 이분은 얼핏 보면 정상적인 발 같기도 하고 까치발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발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면적이 닿는 면이 넓고 부분적으로 닿는 부분이 점점 심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분들은 복합형으로 합니다.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이분도 평발이라고 보시고 앞에 다르죠? 자, 세 번째 분. 이런 분은 누가 봐도 평발이구나 그래요. 평발이구나 그래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본 하나, 둘, 세 번째 발 이런 발들은 같은 평발이어도 다르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뭐냐면 같은 평발이지만 다르게 움직인다. 운동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밸런스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발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평발인데 좌우가 너무 다르죠. 오른쪽 보여지는 발 오른쪽은 굉장히 거칠고 왼쪽은 덜 거칠죠. 이런 분들은 골반 틀어짐이라든지 다리 길이라든지 무릎이 아픈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목과 어깨 죽어납니다. 근데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볼 길이 없습니다.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신체 밸런스 저득하고 체계적으로 밸런스 케어 프로그램에 와서 저와 함께 계속 대화를 하고 밸런스 운동을 집중하는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을 집중했더니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발가락에서도 발관절, 발 모양, 발 표면의 피부 모든 게 변화하는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신뢰를 하고 믿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다음 기회를 미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못된 코어와 잘못된 운동 예시 평발을 봤는데 다음은요 이렇습니다. 까치발입니다. 까치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까치발은 뭐냐면 발미남 이렇게 평발은 어쩌라고 라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요. 까치발은 앙 이렇게 봅니다. 앙 이렇게 조금 까칠하죠. 자칭 천사라고도 합니다. 3번 이상 꼭 봐줍니다. 3번만 봐주고 난 다음에 팔굽혀펴 싸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재밌게 표현한 거니까 오해하기 없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발가락들은 구부러지고 발바닥이 닿는 면적은 점점 좁아지는 발. 이런 걸 까치발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까치발인지 평발인지. 자, 이 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까치발이죠. 닿는 면적이 이렇게 해서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뒤꿈치가 좁고 많이 거쳐지고 있죠. 이런 분들은 골반, 꼬리뼈, 허리 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자꾸. 근데 이게 본인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치료하러 가서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치료해줘도 본인이 계속 허리에다 도끼질을 해버리니까 허리가 계속 망가지는데도 모르고 그 전문가를 욕하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요법들은 근본 뿌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요법들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다. 잘못된 운동으로 본인이 망가뜨릴 때를 모르니까 그냥 서로 막 헷갈려가지고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장이 지금 심각한 갈등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발입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발가락인데 보이는 발가락, 지골이 힘이 너무 약하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오래 걷거나 산에 가면 몸살 기운 때문에 절대 산에 가기 싫어합니다. 꼼짝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까치발입니다. 바닥 면적이 닿는 면적이 줄어들고 적어지고 있죠. 발가락 오그라들고 있고. 이런 분들을 까치발그러는데 이런 분들 허리 다치거나 안 좋은 분들은 디스크 발병률이 아주 급격히 높아지죠. 까치발 특징입니다. 평발들은 자세히 보면요. 협착증 분포가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 왜 디스크고 왜 평발은 협착증 가고 있냐? 잘못된 운동으로 해석했더니 너무 명확하게 들맞고 그런 분들이 운동을 점진적으로 축적했더니 변화가 오더라는 거죠. 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까치발과 평발이 같이 묶여 있죠. 닿는 면은 넓어지는데 발가락은 오라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허리, 무릎, 폐기관지 쪽에 문제가 심각하고요. 목과 어깨 쪽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평발과 까치발이 복합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도 이게 참 그분 몇 번 만났는데 디스크라는 부분과 협착증 부분은 저 발민하면 발가락 위치에 몰랐었지만 하도 그런 분들을 많이 오서 만나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요. 아무리 치료해도 계속 커지기만 하고 계속 반복 치료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더라는 거죠. 자, 복합형. 자, 마찬가지예요. 오그라들고 발이 평발화되면서 허리 쪽에, 어깨 쪽에, 목 쪽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 분. 마찬가지죠. 이분은 척추의 변화가 심하신 분입니다. 발 모양이 이렇게 휘는 분들. C자와 역C자가 이루어지고 엄지발가락이 돌아가신 분들. 특히 엄지발가락에 무좀이 들어가 있다. 엄지발가락 발톱에 무좀이 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없어지다가 또 생기고 없어지다가 또 생기는 이유는 구조적 특징, 밸런스와 운동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신체 밸런스 운동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자, 마지막 복합형입니다. 이런 분들 다 복합형입니다. 발가락이 점점 붉어가고, 그죠? 발 면적은 넓어지는데 허리 쪽에 하고 골반 쪽에, 어깨, 목 쪽에 문제가 심하게 오는 분들이죠. 복합형은 평발과 까치발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이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발미남이 지켜본 결과는 까치발, 평발 두 가지 중에 있고요. 그게 시간이 증폭돼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복합형의 발이 되가더라는 것이 발미남이 발가락에 미쳐서 25절 미쳐보니까 증명되고 찾아내는 형태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발가락의 구조적 변화는 잘못된 구조적 변화는 잘못된 운동을 만들어서 내 몸의 모든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 가더라. 거기에 통증과 질병이 따라오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요겁니다. 지금 여기 지골이라고 그러죠. 지골. 그 다음에 중족골. 이 두 개를 합쳐서 발가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가락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풀면 머리, 목, 귀, 눈, 귀, 신장, 망각, 삼각, 그에서 바깥쪽 어깨, 목 뒤 어깨, 안쪽 어깨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중족골 쪽을 가슴이라고, 이걸 신경으로 보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이 지골과 중족골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 관련된 부위가 안 좋아지게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운동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뒤에 있는 족근골이라고 합니다. 설상골, 주상골, 입방골, 종골, 거골들이 틀어진다는 거죠. 밸런스 무너지면 반드시 머리끝까지 전체가 틀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이거는 체형과 체질의 밸런스 잡는 곳인데, 제가 참 이 발가락 보고 많이 한숨을 쉬었어요. 발미남이 만난 모든 사람의 오지와 사지가 발톱이 멀쩡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지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발톱이 일그러진 것은 이미 지골 중족골에 전체가 변화가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까치발이거나 평발이더라는 걸 찾아낸 거고요. 요거 엄지, 이지, 삼지 몸의 신체, 인체,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게 활동 능력, 운동 능력, 경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골과 중족골이 바르면 경기력이 향상됩니다. 운동 능력이 올라갑니다. 활동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체중의 충격 분산하고 모아주고 제거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체중의 충격을 모으고 분산시키고 제거하는 게 안 되면 이 충격들은 모두가 자기 몸을 공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참고하셨다가 내가 세 번째 발가락이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보면 여지없습니다. 눈이 관련된 부분이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오늘 좋은 팁이 되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본장님 마이크 받아주시겠습니까?